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 가운데 5년째 꼴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?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옆 나라 일본을 찾는 관광객 수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. 정부의 무관심이 지속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제 민간 차원에서 관광 대국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. 국내 최초로 여행 전문 연구소를 연 야놀자가 관광 산업을 한국 경제를 이끌 게임 체인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먼저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야놀자가 학계와 손잡고 국내 최초의 여행산업 전문 민간 연구센터를 열었습니다. 야놀자가 보유한 데이터, 미 퍼듀대와 경희대 리서치 역량, 학술 네트워크를 결합해 K-트래블의 글로벌 진출과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. 정부가 변화하고 또 나름대로 중요한 정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또 이게 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여론이 형성이 돼야 되고 전문가 그룹에서 생각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포럼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좀 유지시켜 나가고. 먼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행산업 지표를 개발하고 분기별 동향 리포트를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.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 콘텐츠와 여행의 연결을 통해 한국을 주목받는 여행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. 이처럼 기업이 K-트래블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한국 관광의 위상이 단기간에 개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정부의 관광정책 무관심이 지속된 탓입니다. 실제 관광 분야 예산은 재정 지출의 0.2% 수준. 우선순위가 한참 밀려 있는 데다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도 정책도 목표도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는 사이 한국 관광은 경쟁 상대인 일본에 추월당하는 등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입니다. 지금 같은 위기의 여행 산업에 직면한 현실에서는 좀 부족한 지원 예산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GDP의 약 10%에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여행 산업이 다시 한번 재정의를 내려서 개인의 삶의 재충전뿐만이 아닌 모든 산업과 산업, 문화산업의 교류에 있어서의 여행이 다 같이 들어갈.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가운데 민관이 함께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. 네,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입니다. 유통산업부 김예원 기자와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. 김 기자,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이 1,000만 명을 돌파했다,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. 이제는 10년 새 상황이 좀 달라진 겁니까? 네, 지금 최근에 3년은 코로나 변수가 있었으니까 이를 제외를 하고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연간 1,75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약 22위권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1,000만 명 돌파 시점이 2012년이니까 7, 8년 동안 700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. 해마다 평균 100만 명 정도 증가한 겁니다. 이게 한 해 이제 100만 명씩 늘었으면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른 나라는 좀 더 많이 오고 있습니까? 네,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상대적인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.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우리와 직접 경쟁하는 일본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실제 외국인들의 60%가 한국과 일본을 놓고 여행지를 고민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좀 경쟁국인데요. 일본은 같은 기간 외래 관광객이 무려 4배 넘게 늘면서 우리를 좀 저만치 좀 앞서고 있습니다. 업계에선 관광 정책 차이가 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. 예,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좀 비교를 해볼까요? 네,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한일 외래 관광객을 비교한 자료인데요. 2012년엔 일본이 836만 명, 한국이 1,114만 명이었습니다. 우리가 300명이 더 많았는데요. 네. 당시 일본 관광당국은 한국만 좀 따라잡자, 타도 한국이 목표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2012년 일본이 관광 정책에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하고 3년 만인 2015년에 역전을 당한 뒤 이후 격차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.
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2012년이면 아베 총리가 집권 시작하면서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때죠? 네, 맞습니다. 아베 총리는 관광을 좀 유망한 수출 산업, 또 인구 소멸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미래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. 자신을 의장으로 하는 관광 입국 추진 강요 회의를 신설하기도 했는데요. 총리가 관광 일본의 컨트롤 타워로 좀 직접 나서서 챙긴 겁니다. 예, 그러니까 이렇게 역전된 배경이 관광 정책 차이가 결정적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으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. 일본 정부에서는 그럼 어떤 정책들을 추진한 겁니까? 업계에선 좀 작은 시골 마을 다카야마를 이제 일본 관광 정책의 우수성을 좀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는데요. 예. 이게 일본 중부의 산간 오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. 수려한 경관, 뜨거운 온천 이렇게 갖췄지만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 1997년만 해도 3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좀 한적한 곳이었는데요. 요즘은 겨울에 가보면 이제 각국의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연간 관광객만 60만 명에 달합니다. 이 다카야마 제가 이제 궁금해서 뉴스가 시작하기 전에 좀 찾아봤더니 정말 이게 시골 마을이던데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? 네, 인구 8만 도시인데요. 우리나라의 예. 전북 김제, 충북 진천과 비슷한 규모입니다. 한때 이곳에 호텔, 도로 건설 붐이 불었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데요. 실질적으로 좀 관광과 관련이 있는 교통 요금 규제를 완화를 해서 30% 이상 할인된 관광 패스로 좀 무제한으로 돌아다닐 수 있고요. 다카야마시 홈페이지는 여행사 홈페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11개 언어로 정보를 좀 접할 수 있고 가이드 책자도 10개 언어별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. 이와 함께 또 일본은 지방으로의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 2000년대 들어서만 22개의 국제공항을 세웠고요. 또 아베는 취임 전 4천여 개에 불과하던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점을 2만 1천여 개까지 늘렸습니다. 이렇게 좀 쇼핑, 교통, 서비스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민관이 좀 협력하면서 빠르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렇게 일본처럼 못했다는 거군요. 이제 지금의 결과만 보면. 네, 맞습니다. 관광업계에선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런 지적도 내놓는데요. 우리는 전략과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.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제 대통령 주재의 관광 진흥 확대 회의가 개설이 됐으나 굵직한 정책은 없이 좀 바가지와 불친절 없애자라는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쳤고요. 문재인 정부 땐 관광진흥비서관이 폐지가 되고 대통령 산하기구로 추진됐던 국가관광전략회의도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격하가 됐습니다.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. 우리는 정말 총리가 관광전략회의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관광의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설기관으로 계속해서 그 지수들을 관리한다기보다는 약간 1년에 한두 번씩 큰 이슈를 제기하는 이벤트성으로 지속하다 보니까 이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관광을 지원하고 컨트롤하는 힘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게 지금의 주소라고 봅니다. 이런 것들이 한국 관광이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네, 정부가 올해와 내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삼고 이제 K컬처를 앞세워서 인바운드 관광객 3천만 명 달성을 올해 목표로 좀 내세웠습니다. 한국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로 여느 때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좀 쉬워졌다는 건데요. 그런데 이제 관광 산업을 수출 산업이나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이 아니라 단순 내수 산업 정도로만 여기는 인식이 달라지기 전에는 좀 쉽지 않은 목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. 좀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광 정책을 중심으로 잡고 좀 힘있게 밀어나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심층 분석 김예원 기자였습니다.